한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항상 패배하던 파나소닉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파나소닉의 행보를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전기업체인 파나소닉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하드웨어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공급망 분야의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블루 욘더를 인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인수를 위한 투자액은 7천억엔대로 알려졌습니다. 블루 욘더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품 수요와 납기 등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로 고객 기업의 공급망을 개선해 수익성을 올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85년 창업한 이 회사의 고객은 영국 유니레버, 미국 월마트, 스타벅스, 독일 DHL 등 3,300여 개사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에 40곳 이상의 거점을 가지고 있고 종업원은 5,000명이 넘습니다. 블루 욘더의 2019년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8%가량 증가한 1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이미 지난해 860억엔을 투입하여 블루 욘더 지분 20%를 취득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을 미국 펀드인 블랙스톤과 뉴 마운틴 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매입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 협상이 타결되면 파나소닉은 2011년에 약 8천억엔을 들여 옛 산요 정규와 파나소닉 전공을 완전 자회사로 만든 이후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을 성사시키는 셈이 됩니다. 파나소닉의 블루 욘더 인수 추진 배경에는 소프트웨어와의 융합을 통해 하드웨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매장에 설치하는 감시 카메라와 물류 시설에서 사용하는 바코드 판독용 휴대용 단말기 등 물류 부문의 하드웨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에 블루 욘더의 소프트웨어를 결합할 경우 정밀도를 한층 높인 재고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어서 시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파나소닉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공장 제어 기기에서 경쟁력이 높은 독일 지멘스가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를 통한 서비스 결합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등 제조기업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묶어 경쟁력을 키우려는 움직임은 세계적 추세가 됐다며 파나소닉이 이러한 흐름에 동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나소닉은 액정이나 태양광 패널 사업에 이어 반도체 사업을 매각하는 등 몸집을 줄여 나가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나소닉의 블루 욘더 인수는 오랜만에 보여준 공격적인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번 인수를 반기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수 협의가 보도된 다음 날인 3월 9일 파나소닉의 종가는 전일 대비 7%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7천억엔이라고 하는 인수 금액의 크기입니다. 파나소닉은 현재 고액의 이자가 발생하는 1조 4,713억엔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번 대규모 인수로 재무의 추가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파나소닉이 블루 욘더를 인수해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업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목적은 기업 전용 솔루션 및 비즈니스의 강화일 것이지만 일찍이 미국 IBM도 PC나 서버 등 하드웨어의 판매가 델 컴퓨터 등 라이벌의 대두로 소모전에 빠졌을 때 소프트웨어 서비스 노선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동시에 컨설팅 등도 다루면서 고객 기업과의 계속적인 거래를 목표로 하는 전략으로 활로를 찾았습니다. 유럽에서도 같은 전기 대기업인 독일 지멘스가 강점이었던 공장의 제어 기기를 바탕으로 소프트 분야의 기업 인수를 통해서 서비스를 조합해 수익력을 높였습니다. 일본에서도 히타치 제작소가 독자적인 사물 인터넷 기반을 이용한 비즈니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용 업무 개선 시스템 분야에서는 IBM과 히타치, 미국 엑센추어 등 컨설팅 기업 외에 최근에는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AWS가 진출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의 블루 욘더 인수 추진을 둘러싸고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업 증권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매출의 40%가 가전에서 나오고 있는 파나소닉이 B2B를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지식과 경험이 있는 B2C를 깊이 파고드는 것이 부활하기 쉬운 것이 아니냐는 말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가 나오는 배경에는 소니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소니는 현재 시가총액에서 파나소닉의 4배가 넘는 14조엔으로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도 1990년대에는 하드웨어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파나소닉과 같이 사업 전환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삼성전자와 LG가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전자업계는 하드웨어 제조에서 소프트 및 서비스 노선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소니는 지금의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인 CBS 레코드를 인수했고, 게다가 1989년에는 현재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인 콜롬비아 픽처스 인더스트리즈를 인수했습니다. 인수 후 소니는 월트 디즈니에 맞서 소니랜드 건설 방안까지 들고 나오는 등 장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1995년에는 약 3천억엔의 적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쓰러져가는 소니를 살려낸 것은 2002년에 개봉된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스파이더맨으로 흥행 수입 8억 달러라는 대박을 터뜨린 소니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제조업으로 눈을 돌려 CMOS 이미지 센스에 집중했습니다. 소니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나 OLED를 개발했지만 한국보다 상품화에 늦어지면서 이를 빠르게 포기하고, 그중 자신 있는 것으로 사업 영역을 좁혀나가던 와중에 선택한 것이 CMOS 이미지 센서였습니다. 한편 파나소닉도 1991년에 영화 대기업인 미국의 MCA를 7,800억엔에 인수하며 할리우드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MCA의 사업은 양호했지만 파나소닉이 지배구조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서 불과 5년 만에 캐나다 음료 대기업인 시그램에 MCA를 매각해버렸습니다. 그 후 파나소닉은 노키아의 브라운관 공장의 인수나 플라즈마 TV에 집중 투자하는 등 하드웨어로 회귀하는 듯 했지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최근 들어 파나소닉은 강점이었던 전지 사업도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전지에 강한 산료 전기를 인수하고 테슬라와 대형 투자까지 시도했지만 배터리 분야에서도 한국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부터 파나소닉은 기존 제품을 개량해 대량 생산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마네시타 전기라고 야유를 받았습니다. 히트한 제품이 나오면 자본력과 판매력을 살려 라이벌을 구축하는 스타일을 취해왔습니다. 그 전략은 고도 성장기에 있었던 일본에서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본 시장이 축소되고 한국 업체들이 고개를 들면서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파나소닉은 한국과 경쟁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소프트 서비스 노선도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블루연더 인수가 현실화돼 솔루션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고 해도 일본 내에서는 히타치와 경쟁해야 하고 해외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파나소닉은 34개의 사업부를 재편하고 2022년에 지주회사화하여 산하의 8개 사업회사를 가진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파나소닉의 성장을 견인할 기간 산업으로 평가되는 4개사는 백색 가전이나 주택 설비 사업을 하는 파나소닉과 전지 사업의 파나소닉 에너지, 전자기계 부품의 파나소닉 인더스트리, 그리고 기업용 시스템의 파나소닉 커넥트가 됩니다. 이번 파나소닉의 블루연더 인수는 이후 양사 간의 융합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네시타 전기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파나소닉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어떻게 쌓아 올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